친구들 안녕. 잘 지냈니? 자, 오늘은 역사는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하나는 학문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리고 진짜 역사는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는 학문이라고 그러죠. 학문은 기본 학문을 배우는 거죠. 기본 학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학문은 기본 학문이라고 해요. 기본적인 학문을 배운다고 해서 기본 학문이고요. 기본 학문을 다 배우고 나서 전공을 하죠. 뭐 국어국문과, 전자공학과, 이렇게 학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라는 말을 듣죠. 요거를 어떤 분야의 어떤 학문의 전문적인 학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맞았죠? 네, 그거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했다. 그게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사라고 합니다. 석사. 석사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알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어디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고, 그런 과정은 석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석사 과정은 전문성을, 어떤 공부의 전문성을 띄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과 석사 하면은 국어국문학의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가 알고 있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깨요. 다 깰 수는 없고, 다 깨기에는 인간의 힘은 힘들고요. 요만큼 깨가지고 범위를 넓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 깨서 이 학문의 범위를 넓힌 사람을 박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의학 박사, 무슨 박사, 과학 박사, 이런 물리학 박사 이런 사람들은 그 전문 분야를 깬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학문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빅뱅 이론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그 학문을 조금 더 깬 거야.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학문을 냈는데 그 학문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 맞다. 그 말이 맞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부분처럼 새로운 걸 만들어낸 사람을 박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박사까지 공부하기는 좀 어렵겠죠. 박사까지 공부하기는 어렵겠지만 학사 정도는 많이 하고 석사도 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 하는데 박사는 새로운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박사라는 분들이 우리가 역사를 만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거는 학문적인 거에 국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아닌 부분에서도 발전을 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은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라는 박사는 아니지만 아이폰 박사는 아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박사는 아니지만 새로운 세상을 바꿔놨죠. 스마트폰이라는 형식으로 세계를 퍼뜨려놨잖아. 그런 식으로 역사를 바꾸는 부분은 학문하고는 꼭 관계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학문이 바탕은 돼요. 학문적인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은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걸 깨뜨리는 거죠. 이해갔죠? 여기까지가 학문이었고요. 선생님이 학문을 미리 얘기한 거는 역사가 바뀌는데 학문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시게 될 거고요. 그럼 역사가 바뀌는데 학문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환경이 중요하다.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의학이나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명의 기본적인 틀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생겨났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전쟁을 겪으면 사람이 많이 죽고 파괴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의학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의학이 엄청 발달했고요. 전쟁을 하려면 상대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죽이거나 거기에 타격을 입혀야 되니까 그 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서로 만나고 있는 이 인터넷도 있죠. 이 인터넷도 사실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적 목적보다는 실용적으로 사람이 쓰는 게 더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인터넷이 이렇게 전 세계로 상용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역사의 발전은 학문적인 이유도 있지만 전쟁같이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딱 갑자기 나타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야. 이런 것도 역사의 발전이겠죠. 그럼 역사의 발전은 어느 게 있을까 해서 공식도 없고 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까 하는데 어느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를 100%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인류가 만약에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면요. 한 사람의 천재적인 사람이 이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역사를 이끄는 사람. 그리고 9명의 이 한 명을 알아보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럼 10명밖에 안 되면 나머지 990명은 뭘까요? 나머지 990명은 그냥 산대요. 어떤 의미가 없대요. 이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쟁이나 학문이나 무슨 뭐 이렇게 막 특별한 일이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얘기는 스티브 잡스처럼 뛰어난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는 이론이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손을 씻죠. 손을 자주 씻는데 요즘에 되게 자주 씻는데 사실 이게 웃긴 얘기가 손을 씻는다는 문화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의사들도 손을 잘 안 씻었대요. 의사들도 손을 잘 안 씻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환자 하다가 이 환자 치료하다가 생긴 병균이 이 환자를 옮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일이 많았대요. 근데 손 씻기 하나만으로 그런 일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씻기라는 문화를 누군가 처음 했겠죠? 처음 했을 거 아니에요. 의사든 어떤 뭐 위생관념이 있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손 씻기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는 거를 9명의 사람이 저 활동이 아주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이거를 상용화하고 나머지 990명을 따라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류가 발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한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 이 이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나 뭐 갑자기 뭐 요즘에 나오는 그 테슬라 회사의 뭐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새로운 걸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 시도를 따라하는 9명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상용화시키고 나머지 990명이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런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 산업혁명을 배우고 있으니까 산업혁명 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기에는 산업혁명하면 언제 일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다고 알고 있죠? 예, 맞아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나는 거 맞는데요. 그러면은 산업혁명 하면은 딱 아이콘처럼 떠오르는 게 뭐죠? 자동화 기계죠. 무슨 기계? 방직 기계죠. 방직 기계를 만든 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었고요. 네덜란드 사람이 방직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첫 번째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죠. 그 개척자고 나머지 9명 되는 사람, 이 숫자에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명 정도 되는 영국 사람이 이를 상용화시켜서 전 세계로 퍼뜨렸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유럽이 특히 유럽이 엄청 발달하게 된 거겠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역사에 이런 일이 많았네.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회사 하면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어디가 있죠? 예. 세계 최초로 자동차라는 개념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든 회사는 미국의 포드라는 회사예요. 포드라는 회사고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만든 자동차입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 순간 기자들이 엄청 몰려와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그 다음날 기사가 대서특필 났겠지. 어떻게 났을까? 네, 포드라는 바보가 자동차라는 멍청한 기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게 멍청한 기계라는 거예요. 왜 멍청한 기계일까요? 네, 그 당시엔 기차가 있었거든? 기차는 어때? 여러 사람을 태울 수 있지. 무거운 짐도 나를 수 있지. 그지? 맞았어. 그런데 자동차는
많이 타야 5명 정도밖에 못하고 짐도 많이 못 나르는데 이런 거를 애써서 만든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 뭐 1800년대 후반인데 막 사람들이 비웃었어. 그때 포드가 글을 써놓습니다. 네, 이 글을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썼는데 무슨 글을 썼냐면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하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야.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내 자동차를 모두 사야 될 거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때 그걸 뭐 기사로 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욕을 먹거나 바보 소리를 듣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그거를 내놨어요. 근데 포드의 자동차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개척자나 선지자겠죠. 그런데 이거를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포드가 자동차라는 걸 만들었네. 딱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인데 맨날 엄마 말도 안 듣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집에서 아유 저런 문제가 있나 이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기사를 딱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선각자네. 와 대단한 개척자야. 맨 앞에 서 있는 리더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머지 990명들은 바보라고 놀리고 있는데 그 9명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뭘 하기 시작했어요? 걔는 부자라고 했잖아.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제가 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게 저거 주유소를 좀 만들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웃긴 거야. 야, 이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 이걸 만들려면은 며칠이 걸려. 그럼 자동차가 몇 대나 된다고 자동차가 휘발유로 가겠니? 그게 무슨 주유소가 왜 필요하겠니? 그 얘기를 해야겠더니 아니에요. 해가지고 주유소를 만들었는데 포드가 한 몇 년이 지나서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예를 들면은 하루에 자동차를 만들려면은 여러 사람이 바퀴 달고 핸들 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대 만들기가 힘든데 한 사람은 계속 핸들만 다는 거야. 한 사람은 계속 바퀴만 달고 한 사람은 계속 뭐 유리만 달고 문만 달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10대, 20대 시간이 흐르니까 하루에 100대, 200대 말 그대로 대량 생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포드가 대량 생산을 자동차에 접목시킨 거예요. 자동차에 접목시키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동차가 만약에 1000만 원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든다면 대량 생산하면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야. 뭐 2, 300만 원에 만들 수 있게 된 거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 값이 싸지죠. 싸지고 기차랑 자동차랑 다른 점이 뭐죠? 네, 기차는 정해진 길만 갈 수 있잖아요. 레일이만. 정해진 길만 갈 수 있는데 자동차는 조금 비포장도로라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평지만 있으면 약간의 경사 정도도 그냥 갈 수 있고 그렇죠. 어디나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자동차를 사게 됐어요. 그럼 포드가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네 맞습니다. 포드는 엄청난 부자가 됐고요. 지금도 미국의 GM이라고 해서 제네럴 일렉트릭 모터스 아니 제네럴 모터스라고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포드보다 거의 100배, 20배, 100배, 1000배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주유소를 만든 사람이에요. 주유소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있으면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가 다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연료가. 근데 그 연료는 어떻게 돼? 소모품이지. 시간이 지나면 연료가 또 필요하잖아. 자동차는 몇 년은 타는데 소모품인 연료는 뭐 오래 타고 다니면 하루에도 또 넣어야 되고 뭐 자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소모품이 주유소를 하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록펠러예요. 록펠러라는 이름 들어봤죠? 록펠러 가문. 미국의 가장 부자 가문이고요. 이 록펠러 가문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부자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환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으로 될 수도 있고 뭐 땅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면 계산하기 편하겠지만 뭐 주식을 여기 투자해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 록펠러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문들은 엄청난 부자라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이 선지자를 알아본 그 록펠러 때문에 그 록펠러 가문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자가 됐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름값을 되게 비싸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을 안 탈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름을 사서 타고 또 타고 하니까 어떻게 돼? 계속 부자가 된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어? 주유소로 하니까 돈을 많이 버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유소를 다 하고 싶겠죠. 그래서 주유소를 하러 들어왔다고. 주유소를 하러 들어오니까 록펠러가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1리터에 1,000원이었으면은 갑자기 1리터에 500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쟁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500원에 파는데 같이 팔까? 같이 팔면 어떻게 돼? 적자가 나서 망하고, 같이 안 팔면 손님이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른 주유소들은 다 망하게 됐어요. 망하고 나면 어떻게 돼? 이 사람 다시 원래대로 1,000원을 올릴까? 아니 1,200원을 올리는 거예요. 독점을 한 거예요. 독점을 해서 록펠러가 엄청 부자가 돼서, 여러분 혹시 그런 법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한 회사가 독점을 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면은 공정거래법, 독과점 금지법, 이런 법 있죠? 이런 법이 록펠러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미국에서 처음. 록펠러 가문이 너무 많이 주유소 같은 걸 가지고 자기네들만 다 부자가 되니까 너무 많이 부자가 되는 거야. 기름은 계속 써야 되잖아. 안 쓸 수가 없잖아. 자동차 계속 만들고 있고. 자동차 만들면서 버는 이익보다 기름이 휘발유로 연료를 팔아서 부는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계속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록펠러만 하니까 가격을 어떻게 돼? 자기 맘대로 주장하지. 점점 올리니까 안 되겠다. 가격을 한 회사에서 정하고 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독과점 금지법. 한 회사가 모든 걸 차지하면 안 돼. 공정거래법. 공정하게 경쟁을 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을 갑자기 막 탁 낮춰버리면 새로 진입한 회사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는데 핸드폰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10만 원 주고 사는데 어떤 돈 많은 회사에서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 5만 원에 팔면 10만 원짜리 안 사겠죠. 5만 원짜리만 전부 다 사면 나중에 10만 원짜리 핸드폰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망하죠. 망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 이 5만 원짜리 팔던 회사가 록펠러처럼 20만 원, 30만 원 해도 회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록펠러의 록펠러 때문에 생긴 법이 공정거래법, 독과점 금지법입니다. 재밌네요. 자, 이런 일이 그런데 현대에도 일어났습니다. 현대도. 지금도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아까 내가 스티브 잡스 얘기를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운영체제를 만든 건 알고 있죠? 운영체제. 여러분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운영체제 쓰지만 우리 핸드폰 컴퓨터 운영체제 다 어디 거 쓰죠? 마이크로소프트 거 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을 했죠. 사실 컴퓨터를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PC란 개념을 모든 가정에 PC를 한 대씩 놓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컴퓨터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였어요. 스티브 잡스와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였죠. 그런데 이 PC를 다 갖다 놓으면은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은 도스라는 개념을 모를 텐데 예전에 PC는 컴퓨터 키면요. 그냥 여러분 지금 쓰는 것처럼 키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킬 때 디스켓이란 걸 넣어서 시동 디스켓을 넣어서 컴퓨터를 키고 또 내가 한글을 쓰려면 한글 디스켓을 넣어서 한글을 쓰고 이렇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디스켓이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이 디스켓을 싹 없애고 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자 하고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잡스였어요. 그 선지자였죠. 근데 그 잡스와 함께 여럿이 같이 일하던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였는데 빌 게이츠는 이걸 어떻게 한 거죠? 그렇죠. 상업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짜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거의 50% 이상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윈도우를 쓰고 있죠. 우리 윈도우 바뀔 때마다 뭐 이제 윈도우 지원 안 되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독점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교묘하게 그걸 바꾸죠. 바꿔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가만히 있으면 돈이 벌린다고 해요. 계속 팔리니까. 컴퓨터 운영체제 쓰고 우리 컴퓨터 계속 쓰려면 운영체제 있어야겠죠. 그 운영체제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윈도우즈입니다.
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네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를 만드는 한 사람의 훌륭한 아이디어, 훌륭한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이걸 사회에 적용하는 9사람 정도의 사람이 있고 나머지 990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그냥 따라가서 돈 있으면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990명 중에 좀 새로운 생각을 깨달아서 이 9명 안에 들던가 1명 안에 들면 더 대단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학문으로 말하면 박사쯤 되겠죠. 그죠? 그리고 9명이 되는 사람은 학사나 석사처럼 이걸 잘 이용해서 생활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역사가 발달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 이야기를, 이 원리를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가 흔히 공부를 할 때도 그렇죠. 책을 보거나 이럴 때도 어떤 좋은 책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와, 이 훌륭한 책이 있어. 야, 이 책을 보고 정말 좋아. 이런 책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에 해당하겠죠. 성각자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누구예요? 9명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유명하다니까 나도 사야지 해서 제대로 보지도 않거나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는 경우가 더 많죠. 선생님도 그 990명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이 10명 안에 들면 좋겠지만 10명 안에 들기는 어렵지만 990명으로 평생 살기에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성각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걸 봤을 때 이걸 그냥 이거 신기하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걸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역사를 우리가 계속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갈까요? 꼭 이렇지는 않은데요.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흐른다 해서 여러 가지 발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오늘 원리를 알려드렸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한 명처럼 살고 있나? 9명처럼 살고 있나? 990명처럼 살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현실에 좀 비추어서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한 명처럼 사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9명처럼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생각이야.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뛰어난 사람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한 10사람 꼽아라 하면은 꼭 5사람 만 될지도 모르겠는데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북 만든 사람. 들어봤죠? 예, 그 사람이 버는 돈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되게 젊어요. 근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이라는 이 시스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 페이스북과 유사한 게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할 수도 있고 한두 번은 들어는 봤을 거야. 미니홈피라는 게 있었어. 싸이월드. 예,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페이스북의 원리가 별 차이가 없었고요.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미니홈피가 유행해가지고 미국에서 마이스페이스라고 해서 이거를 사갔어요. 이거 비슷하다 해가지고 비슷한 걸 사갔다고. 사가고 나서 얼마 후에 페이스북이 나왔어요. 물론 마크 주커버그가 이거를 그대로 베꼈다고 하진 않지만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싸이월드를 페이스북처럼 전 세계가 시켰으면은 우리나라 회사가 돈도 많이 벌고 우리나라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싸이월드 말고도 프리체린이 그런 비슷한 페이스북 같은 그 사이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이트들이 많았다고. 일본에 해당하는 들이 많았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9명이 대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좀 못하지 않았을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1번이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1번이 될 수도 있지만
1번을 보고 이거 좋은데? 우리 이거 발전시키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9명이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개인으로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좀 뛰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1번과 같은 삶을, 한 명과 같은 삶을 살 거야. 난 9명과 같은 삶을 살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990명을 살 거야. 그건 여러분 판단이고 여러분 결정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그렇게 살기는 힘들지만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데 있어서는 요 10명처럼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